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전당대회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친명체제 속에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전국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이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김도영을 앞세워 키움에게 압승한 기아는 주말 3연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영산강에서도 녹조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더위가 지속되고 한동안 큰 비도 없어 녹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대학병원 두 곳이 전공의를 추가 모집했지만 지원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전문의들도 사직률도 높아지며 지역 의료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전당대회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총선에 이어 전당대회까지 더욱 공고해진 친명체제 속에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일정이 내일 서울 지역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다음 날인 18일 일요일에는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더한 최종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현재까지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득표를 차지한 가운데 막판 반전의 가능성도 크지 않아 당대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예상 외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선 막판 정봉주 후보의 이른바 명파리 논란이 일었지만 최고위원 지도부도 친명체제로 재편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일극체제, 사당화라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꾸려질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재와 싸움을 위해서 지금 힘을 모아야 되고 그 리더십의 중심에 현재로서 이재명이 맞는 것 같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하나의 현실인 거죠. 각종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부 여당과의 관계는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사법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표 체제의 안정 이후 민주당이 민생을 중심으로 정책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시간당 최고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광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49분쯤 광산구 신가동 사거리에서 승용차 2대가 물에 잠겨 6명이 대피했고 도산동, 송정동 등에서도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29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때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며 시간당 최고 강수량은 무안이 58mm, 광주 광산 56.5mm, 해남 56mm를 기록한 뒤 비는 오후 5시쯤 모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급증하며 광주시가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 200병상 병원급 표본 감시기관 5곳에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55명으로 4주 만에 18배가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의 59%인 38명이었습니다. 광주시는 감염 취약시설 집단 발생 전담 대응팀과 대응 절차를 재점검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의 소통을 강화해 먹는 치료제 수급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이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리그 1위가 무색하게 이달 들어 힘을 쓰지 못하던 기아도 오랜만에 압승을 기록하며 2위 LG 트윈스와의 주말 잠실 대첩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첫 공을 노리고 거침없이 휘두른 한 방이었습니다.
지난 3일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29호 홈런을 기록한 이후 잠잠했던 김도영의 방망이가 드디어 30홈런을 신고했습니다. 이로써 김도영은 프로야구 역사상 9번째이자 최연소 최소 경기 30홈런 30도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라서 되게 자랑스럽고 최고의 팬분들 앞에서 제가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영광스럽고 앞으로도 조금 마음에 들게끔 경기에서 1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 팀 타율 최하위권을 맴돌던 기아의 타선도 불방망이를 뿜었습니다. 김태군의 투런포와 나성범의 3런, 4타석 모두 안타로 출루한 김선빈의 활약 등에 힘입어 키움을 상대로 12대1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발 등판한 양현종은 7이닝 1실점으로 역투하며 시즌 9승을 수확했습니다. 리그 1위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최근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던 팀의 아쉬움을 말끔히 씻어주는 경기였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 끝내기로 져가지고 좀 분위기가 그래도 좀 가라앉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타자들이 좀 잘 쳐줘가지고 좀 좋은 승리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키움과의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장식한 기아는 오늘부터 리그 2위 LG 트윈스와 피할 수 없는 선두 다툼을 벌입니다.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LG와는 불과 4경기 차. 기아가 승리의 기세를 몰아 LG와의 잠실 대첩에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전남도 국립의대 대학병원 설립 방식 의견 수렴을 위한 2차 도민 공청회가 오는 21일부터 3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는 21일 고흥종합문화회관, 22일 영암 한국트로트가요센터, 23일은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오전 10시에 개최되며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장소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인 에이티커니 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의견 수렴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설립 방식을 확정 공표할 예정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영산강에서도 녹조 현상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더위가 꺾일 기미가 없는 데다 한동안 큰 비도 없어 녹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주 영산강 죽산보 인근입니다. 강물이 초록빛으로 물들었고 곳곳에 초록색 띠가 길게 늘어집니다. 영산강에서는 이번 주 초 첫 녹조가 관찰됐고 녹조 원인균의 개체수가 예년보다 늘었습니다. 영산강 죽산보 인근 유해 남조류 수치는 지난주 1ml당 14,000셀에서 이번 주 77,000셀로 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네, 영산강 물을 이렇게 한번 떠봤더니 안에는 녹색 알갱이들이 가득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이 주된 원인입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폭염이 20일가량 지속됐습니다. 더위가 꺾일 기미가 없는 데다 녹조 해소에 도움을 줄 만한 큰 비도 없는 만큼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유기물이나 오염물질 좀 더 지금보다 덜 유입되게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 영산강의 승천보, 죽산보를 상시 개방을 해서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빨리 하는 게 녹조 현상이 심하면 인체의 피부 질환이나 호흡기암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영산강 녹조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보 개방 등을 통해 녹조를 적절히 관리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 대학병원 2곳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일괄 사직 처리하고 전공의를 추가 모집했지만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던 전문의들의 사직률도 높아지고 있어 필수, 지역, 응급 의료 체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공의 부재로 의료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불편은 커지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 그날 들어가셔가지고 담당 교수도 너무 오랫동안 안 보이고 이것저것 좀 협진 받아야 될 것도 많은데 다 이렇게 협조가 좀 안 되더라고요. 광주대학병원의 전문의 사직도 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 시점인 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문의 67명이 사직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명 많습니다. 특히 응급의학과나 순환기내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전문의들이 연달아 사직했습니다. 교수의 이탈과 전공의 부재 등으로 앞으로 전문의의 수술이나 진료를 못 받는 게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심장이식 수술을 한 건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피과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맞습니다. 의료진의 피로 누적이 심화되면 당직제로 운영되는 응급실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이 뚫리는 일은 없어야 되지.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솔직히 불안해요.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지역 의료 체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KBC 신대입니다.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영우 전 대유이니아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은 광주 위니아 매뉴팩처링 공장 노동자 251명의 임금, 퇴직금과 각종 수당 등 114억여 원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회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 열었습니다. 박 전 회장은 계열사인 위니아 매뉴팩처링의 사용자가 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용자가 된다고 해도 임금 체불 등의 보고를 받지 못해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공사 현장 민원을 처리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전남 순천시 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4월 순천시 공사 현장에서 민원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9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A 의원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A 의원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년이라 탄생 100주년을 맞아 광주 전남에서 이를 기념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거일인 8월 18일을 전후로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집중될 예정인데요. 전국적으로도 뜻깊은 기념 행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역경 속에도 굴하지 않았던 인동초의 정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추모식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고인의 인생 역정을 담은 영상에 참석자들은 깊은 감동과 그리움에 젖어듭니다. 대통령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나라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 더욱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주어진 생을 남김없이 불태우셨던 대통령님께 사무치는 그리움과 추모의 마음을 갖습니다. 내일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열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한 추모 음악회의 특별 리허설도 진행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불렀다는 목포의 눈물부터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등 희망과 평화를 주제로 한 곡들이 연주됩니다. 연주의 제목이 미래를 향하여입니다. 김대중 정신, 그게 과연 멈춰 있는 것인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해야 되고 그것들을 음악회에 담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일인 8월 18일을 전후로 광주와 전남에서는 다양한 추모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는 김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드라마 콘서트가, 광주 궁동 향담 갤러리에서는 추모 전시회가 열립니다. 한편 김대중 평화센터는 18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 지역의 로컬 브랜드 육성을 위한 광주형 프랜차이즈 최고 경영자 과정이 열렸습니다. 광주경제진흥 상생일자리재단과 조선20대 등은 오늘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전략 특강을 열고 소상공인들이 지역의 음식과 문화 등 지역의 특색을 살려 아이템을 창출해 나가는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프랜차이즈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8%, 0.6%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시민과 경찰을 때리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10시쯤 남구 봉선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과 사고 피해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피해 운전자가 음주를 의심하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가 여름 특집으로 준비한 다큐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KBC 다큐 익스트림 곡성 짜릿한 도전은 그동안 숨겨져 온 곡성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개하고 이를 직접 체험해보는 내용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방송됩니다. 자연인 윤택이 출연해 곡성 곳곳의 명소를 탐방하고 짜릿한 체험을 담아 무더위에 지친 시청자 여러분께 시원함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박성주 21대 광주경찰청장이 공동체 치안으로 안전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지자체와 소방 등과 협업해 시민에게 공감받는 치안 활동을 펼치겠다고 소통과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광주와 전남은 내일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와 무안 25도, 여수 26도 등 23도에서 26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4도로 예보된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는 35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소나기는 내일 새벽까지 내리고 잠시 그친 뒤 오후에서 밤까지 최대 60mm의 비를 뿌리겠습니다.